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이쿠준 기술사입니다. 오늘은 포 소화 설비와 관련된 고정포 방출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번입니다. 고정포 방출구의 개념입니다. 우선 고정포 방출구는 포 소화 설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고정포 방출구의 정의는 말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고정된 설비가 이제 포가 즉 폼, 거품이 방출되는 구멍을 말합니다. 간단히 정리해서 고정된 장치에서 포를 방출하는 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. 1형, 2형, 3형, 4형,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형입니다. 본격적인 각 고정포 방출구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SI, SSI, 그리고 SSSI라고 해서 방출구가 이렇게도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I는 Surface Injection입니다. SSI는 Subsurface Injection이고 SSSI는 Semi Subsurface Injection을 말합니다. 자, SI는 말 그대로 표면에서 주입이 된다. 그리고 SSI는 표면 서브, 아래에서 주입이 된다. 그리고 SSSI는 표면의 아래에서 주입이 되는 것이지만, 즉 이에 준하는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SI는 1형, 2형, 특형이 있고 SSI는 3형, 그리고 SSSI는 4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각 방출구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형 방출구입니다. 먼저 개요도를 그려보면 이런 5개 저장 탱크가 있을 때 고정된 배관을 통해서 포약제, 포소화, 푸수용액이 올라오고 긴 이제 대롱이라고 하죠. 이 주입구를 따라서 포가 방사가 되는 방식입니다. 장점으로는 약제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. 두 번째로는 위험물 표면에 어떤 요동을 주지 않습니다. 즉 강하게 포가 분사가 되면 이 충격으로 인해서 위험물이 이렇게 넘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영향이 없다는 거죠. 단점으로는 유지 관리가 불편하고 주로 소형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네, 그럼 두 번째로 2형 방출구입니다. 이렇게 위험물 5개 저장 탱크가 있을 때 1형의 경우와 비슷하게 배관을 타고 올라오지만 위쪽에 포 챔버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포가 어떤 대롱, 즉 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 어떤 반사판이 설치가 되어서 포가 이제 압력을 가지고 가압이 되어 방사가 되면 이 벽면을 따라서 흘러내리게 됩니다. 그럼 표가 이 벽면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는 원리입니다. 장점으로는 1형과 동일하게 약제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. 두 번째로 설치가 간편합니다. 단점으로는 1형과 다르게 벽면에서부터 포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험물 저장 탱크의 직경이
60m 이상이라면 제대로 된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확산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오히려 화재가 성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. 즉, 단점으로는 직경 60m 이상의 주장 탱크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. 다음으로 사명이 아닌 특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특형은 2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. 2형과 이 측면, 이 배관이 타고 올라오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. 여기에 포 챔버가 있고 거기다가 반사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특형은 FRT라고 해서 플로팅 루프 탱크입니다. 이 플로팅 루프 탱크라 해서 위험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그 위에 어떤 지붕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때 굽돌이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 위험물이 이쪽으로 이 플로팅, 그 지붕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형과의 차이는 이 플로팅 루프가 있다, 부유하는 이 위험물의 양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지붕이 있다는 것이 이 특형의 차이점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만 위험물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화재는 이쪽에서 발생하지 않고 이 굽돌이판과 이 탱크의 사이 이 지점에서만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자, 장점으로는 동일하게 약재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굽돌이판과 벽면 탱크의 부분을 환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환상 부분만 화재가 발생하므로 화재 진화가 용이합니다. 단점으로는 탱크 벽면이 만약에 가열이 된 상태라면 파포가 될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으로 3형입니다. 3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물 저장 탱크가 있을 때 위쪽에서 발포가 되는 것이 아닌 아래쪽에서 고배압 발포기를 통해 이 포소와 약재를 방사를 합니다. 이때 방출구는 바닥으로부터 약 30cm가량 이격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밑에 물이 응결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물의 밀도는 이 유류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만약 이 물과 포 수용액이 만나게 되면 포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어서 포 소화약제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사명의 전체적인 특징은 이제 위험물의 아래쪽에서, 즉 위험물의 아래쪽에서 포 소화약제가 방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. 즉 탱크 하부에서 포를 방사하는 방식입니다. 장점으로는 직경 60m 이상의 대형 탱크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2형의 경우에는 벽면에서부터 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부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하지만 이 3형의 경우에는 이 위험물 저장 탱크의 가운데 지점에서부터 포를 이렇게 쏠 수가 있기 때문에 포가 가운데서부터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전방향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. 단점으로는 첫 번째, 클래스 1A 위험물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. 또한 수용성 위험물, 또한 점도가 높은 위험물에도 적용이 불가합니다. 수용성의 경우에는 파포가 되기 때문이고 점도가 높은 위험물의 경우에는 포가 방사가 되지 못합니다. 즉 포의 형태로 방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포 소화약제로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진류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. 점도가 높은 이유도 있고 중진류는 보통 이 경진류보다 고온 상태입니다. 화재가 발생했다면 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온 상태에서는 특히 포가 잘
파포가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고배압 발포기가 필요하고 이 고배압에 따른 압력 배관도 필요하게 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사형입니다. 자, 이 사형은 사명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고배압 발포기에 의해서 약재가 바로 이 위험물로 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호스가 연결이 되어서 이 호스를 따라서 이 표면 바로 아래에서 방사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포가 확산이 되는 형식이죠. 그래서 이 사형 방출구의 장점으로는 사명과 동일하게 대형 탱크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사명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약재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클래스 1 위험물이든 뭐 점도가 높은 위험물이든 어차피 호스를 통해서 이 약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즉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재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편리한 만큼 단점도 있죠. 우선 고가이고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 호스는 평상시에는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이 사형 방출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작동을 시키고 다시 이것을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데 이 탱크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지관리가 어렵고 사명과 마찬가지로 고배압 발포기가 필요합니다. 네, 이상으로 고정포 방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아이쿠중 기술사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